앞에 여러 장에서 학습하신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물리적 고찰 방법은 매우 강력하지만 에너지 이외에 보존되는 또 다른 물리량이 있다는 것을 이번 강의에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찰하게 될 선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조합으로 운동 에너지와 유사하겠으나 이는 벡터를 기반한 물리량이며 두 개 이상의 물체 충돌을 분석하는 데 특히 유용하겠습니다. 에너지의 경우처럼 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선 강의에서 학습한 것처럼 고립계와 비고립계에 대한 운동량 원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5강 선 운동량과 충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새로운 물리량인 선 운동량에 대해서 학습하고 분석 모형을 통해 고립계와 비고립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원 및 2차원 충돌을 이해하며 개의 운동량에 대하여 학습하면서 입자계의 질량 중심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번 강의에서 뉴턴의 법칙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포함하는 문제는 개를 규정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보존 원리를 적용하여 풀 수 있었습니다. 궁수가 마찰이 없는 빙판에 서서 화살을 수평 방향으로 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살을 쏜 후 궁수는 빙판에서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에 따라 활과 화살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궁수는 빙판에서 뒤쪽 방향으로 미끄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궁수가 미끄러지는 속력을 등 가속도 운동하는 입자와 같은 운동 모양으로는 결정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궁수의 가속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알짜 힘을 받는 입자와 같은 힘 모형 또한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역시 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활 시위를 뒤로 잡아당겼을 때 한 일 또는 팽팽해진 활 시위에 저장된 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 모형도 역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형을 이용하여 궁수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겠지만 선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m1, m2인 두 입자가 속도 v1, v2로 동시에 움직이는 고립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입자에 작용하는 유일한 힘은 다른 입자로부터 오는 힘이 되겠습니다. 만일 입자 1로부터 힘이 입자 2에 작용하게 된다면 입자 2가 입자 1에 작용하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번째 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이들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 쌍을 형성할 것입니다. 개 모형에서 보면 고립계에서 입자에 적용하는 힘들을 더하면 그 합이 0임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그림에 보인 그 순간에 개에서 상호작용하는 입자들은 힘에 반응하여 가속하게 됐기 때문에 각 입자에 적용하는 힘을 ma로 대체하면 다음 표현된 수식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속도를 속도에 대한 미분 표현으로 대체하고 질량 m1과 m2가 일정하기 때문에 미분 연산 안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박스에 표현된 수식처럼 합 m1v1 플러스 m2v2의 시간에 대한 도함수가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합은 임의의 시간 간격 동안 일정해야 하겠으며 지난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에 의하면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므로 고립계의 전체 에너지는 이 시간 간격 동안 일정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의로부터 고립된 입자 개에서 각 입자에 대한 이들의 합이 보존된다는 면에서 입자에 대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되는 운동량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우리는 선 운동량으로 정의합니다. 속도 V로 움직이는 질량 M인 입자 또는 물체의 선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선 운동량은 스칼라양 M과 벡터양 V를 곱한 것이므로 벡터양이 되겠습니다. 만일 3차원 공간에서 입자가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운동량 P는 3개의 성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부터 알 수 있듯이 운동량의 개념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무거운 입자와 가벼운 입자의 움직임에 대하여 그 운동의 정량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링공의 운동량 크기는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테니스 공의 운동량보다 훨씬 클 텐데요. 뉴턴은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운동의 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인 반면에 운동량은 벡터양입니다. 질량이 같은 두 입자가 같은 속력으로 일직선상에서 서로 접근해 오는 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구성 요소들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 개의 운동량은 0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차이점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또는 내부 에너지와 같은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 운동량에는 하나의 형태밖에 없으므로 운동량을 이용하여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이런 변환들을 볼 수 없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사용하여 입자의 선 운동량과 그 입자에 적용하는 힘사의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데요. 뉴턴의 제2법칙으로 시작하고 가속도의 정의를 대입하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에서 질량 M이 일정하다면 질량 M을 미분연산 안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일반화된 형태로 기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식은 입자의 선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그 입자에 작용하는 알짜임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량의 정의를 사용하면 앞서 정의한 미분에 관한 운동량의 관계식을 다음 파란색 박스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식에서 전체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도함수가 0이기 때문에 두 입자로 이루어진 고립계의 전체 운동량은 일정해야 하겠습니다. 또는 어떤 시간 간격 동안 운동량 변화량은 0이므로 입자가 상호작용하는 시간 간격 동안 두 입자의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은 같아야 하겠습니다. 즉, 전체 운동량의 X, Y, Z축 방향에 따른 성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보존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박스의 수식은 새로운 분석 모형, 고립계 운동량의 수학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운동량의 관점에서 고립계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계이며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고립계 모형의 에너지를 공부하였고 이제 운동량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립계에 있는 두 입자 또는 더 많은 입자가 상호작용을 할 때 이들 계의 전체 운동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고립계의 전체 운동량은 항상 처음 운동량과 같겠습니다. 우리는 계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계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에 외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에 알짜임이 작용할 때 입자의 운동량이 변하게 될 것인데요. 같은 말을 계에 작용하는 알짜임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계에 알짜임이 작용하게 되면 계의 운동량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전 강의에서 에너지에 대하여 논의한 것과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에너지가 계와 주위 환경 사이에서 이동하면 계의 에너지는 변하게 되는데 2절에서는 비고립계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에너지가 계의 경계를 통과하면 바로 비고립계이며 운동량 관점에서는 환경으로부터
알짜힘이 개에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 작용하게 되면 비고립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운동량이 주위로부터 개로 알짜힘에 의하여 전달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힘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를 아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푸는데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단일 입자로 이루어진 개의 알짜힘이 적용하고 있고 이 힘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면 개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힘은 다음 파란색 박스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이 어떤 시간 간격 동안 작용할 때 이 식을 적분하면 입자의 운동량 변화를 구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입자의 운동량이 일정한 시간 동안 바뀌었다면 파란색 박스에 표현된 수식을 적분하여 빨간색 박스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알짜 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빨간색 박스의 수식에서 우변의 값을 시간 간격 동안 입자에 작용한 알짜 힘의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로부터 충격량 I는 그림과 같이 힘과 시간 곡선 아래의 넓이와 같은 크기를 갖는 벡터 양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힘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고 시간 간격 사이에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충격량은 입자 자체의 성질이 아니고 외력이 입자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되겠습니다. 입자의 충격량을 가하는 알짜힘은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평균 알짜힘을 정의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미적분학에서 평균값의 정리를 응용하면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에 대한 평균 알짜힘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힘이 시간 간격 동안 입자에 작용하는 것과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갖는 시간 간격 동안에 줄 수 있는 일정한 힘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충격량과 운동량 정리로 알려진 중요한 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이제 고립계의 모형을 이용하여 두 개의 입자가 충돌할 경우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충돌이라는 용어는 두 입자가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하여 서로에게 힘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이때 상호작용하는 힘은 다른 어떤 외력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하고 충격량 근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충돌이란 거시적인 두 물체 사이에 물리적 접촉을 포함할 수 있으나 미시 수준에서는 물리적 접촉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아 무의미하기 때문에 충돌의 의미를 좀 더 일반화시켜야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양성자와 헬륨의 원자핵의 충돌의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입자는 모두 양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 사이의 강한 정전기력에 의해서 서로 반발하여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M1과 M2인 두 입자가 충돌할 때 충격력은 복잡한 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충격력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 힘은 두 입자계에서 내력이기 때문에 두 입자는 고립계를 구성하며 개의 운동량은 어떠한 충돌에서도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충돌 형태에 따라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면 탄성 충돌, 보존되지 않으면 비탄성 충돌로 구분하겠습니다. 비탄성 충돌은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과 후에 같지 않은 경우입니다. 비탄성 충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겠는데요. 두 물체가 충돌하여 서로 붙어버리는 경우, 예를 들면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여 지구에 박히는 경우, 이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여 합쳐지지 않고 단지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변환되거나 전달되어서 없어지는 경우, 이를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면에서 튀어오르는 고무공의 충돌은
비탄성 충돌이겠지만 완전 비탄성 충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이 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이 충돌하는 시간 간격 동안 공의 모양이 변형되면서 공의 처음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공의 면에서 내부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이 충돌은 탄성 충돌도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 m1과 m2인 두 입자가 같은 직선을 따라 처음 속도 v1i와 v2i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두 입자가 정면 충돌한 후 각각 다른 속도 v1f와 2f로 충돌 위치를 벗어나게 될 텐데요. 탄성 충돌에서 개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모두 보존되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성 충돌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의 경우 두 개의 미지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들은 방금 언급된 두 가지 식을 연립으로 풀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단순화하는 과정은 개별적인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에너지 관련식과 운동량 보존식을 각각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입자의 질량과 처음 속도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두 개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충돌 후의 속도들을 충돌 전의 속도들로 다음 박스에 표현한 것처럼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두 질량 m1과 m2가 같게 되면 입자들의 속도가 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당구공이 정면 충돌할 때 보이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또한 질량 m1이 m2보다 훨씬 크고 두 번째 입자의 초기 성력이 0일 경우, 즉 매우 무거운 입자가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는 아주 가벼운 입자와 부딪히게 되면 무거운 입자는 충돌 후 변함없이 원래의 속도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가벼운 입자는 무거운 입자가 갖고 있는 처음 속도의 2배 가까운 속도로 튕겨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량 m2가 m1보다 훨씬 크고 질량 m2가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즉 아주 가벼운 입자가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는 매우 무거운 입자와 정면 충돌하게 된다면 가벼운 입자는 속도가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무거운 입자는 정지 상태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가 고립되어 있을 때 두 입자로 된 개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두 입자의 충돌에서 X, Y, Z축의 각 방향에 대한 운동량은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돌 중 평면에서 일어나는 충돌도 흔하고 중요할 텐데요. 당구 경기는 다중 충돌이 2차원 평면상에서 일어나는 잘 알려진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두 입자 사이의 2차원 충돌에 대하여 운동량 보존에 관한 두 성분의 식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교재를 참고하셔서 직접 유도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첫째, 운동 전과 후의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량과 충돌 전후의 속도에 관한 운동량 보존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탄성 충돌의 경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탄성 충돌의 경우라면 운동 에너지 보존에 두 번째 입자의 초기 속력이 0임을 이용하여 다음 박스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입자의 처음 속력과 두 질량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4개의 미지수, 첫 번째 입자의 나중 속력, 두 번째 입자의 나중 속력, 첫 번째 입자가 충돌 후 튕겨나간 각도 세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입자가 충돌 후 튕겨나간 각도 파이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정식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의 미지수 중 하나가 주어져야 보존의 법칙만으로 탄성 충돌 후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일 비탄성 충돌의 경우라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방금 유도한 수식을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개의 전반적인 운동을 개의 질량 중심이라는 특별한 관점에서 기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는 마치 알짜 외력이 질량 중심에 있는 단일 입자에 작용한 것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지난 1, 2강에서 소개하였던 입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움직임은 개의 회전이나 진동 또는 개의 변형과 같은 다른 운동과 별개로 일어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의 경우 두 입자에 대한 질량 중심은 X축 위에 놓여 있으며 입자 사이에 어딘가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X축 좌표값은 다음 박스와 같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질량 중심은 질량이 큰 입자에 가깝게 될 텐데요. 만일 질량이 같다면 질량 중심은 입자 사이에 중간에 놓이게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량 중심의 개념을 3차원에서 질량이 mi인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개로 확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n개 입장의 질량 중심의 x축 좌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이와 유사하게 질량 중심의 y축과 z축 좌표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량 중심은 3차원에서 위치 벡터 RCM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벡터의 성분은 앞 페이지에서 정의된 질량 중심의 X, Y, Z축 좌표가 되겠습니다. 크기가 있고 연속적인 물체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것은 입자계의 질량 중심을 찾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논의한 기본 개념은 여전히 적용될 것입니다. 크기가 있는 물체는 다음 그림과 같이 아주 많은 수의 질량이 적은 정육면체 요소로 구성된 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질량 요소 사이의 간격이 매우 작으므로 물체의 질량 분포가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질량 요소의 수 n을 무한대로 하고 각 요소의 크기가 0에 접근시켜 각 축에 대한 질량 중심의 좌표가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그 칸에서의 합을 적분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 우리는 다음 박스에서 표현된 것처럼 크기가 있는 물체의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질량이 균일하고 대칭적인 물체의 질량 중심은 대칭축과 대칭면 위에 놓여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균일한 막대의 질량 중심은 막대의 양 끝으로부터 같은 거리인 중심에 있고 구나 육면체의 질량 중심은 기하학적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표현된 렌치같이 모양이 불규칙한 물체의 무게중심은 먼저 물체의 한 점에서 걸어 매달고 다시 다른 점에서 걸어 매달아 봄으로써 구할 수 있겠습니다. 렌치를 먼저 점 A에 걸어 매달아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연직선 AB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연직선은 추가 달린 줄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점 C에 매달아 두 번째 연직선 CD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무게중심은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렌치가 임의의 점으로부터 자유롭게 매달려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연직선은 반드시 무게중심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다입자기를 도입하여 질량 중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크기가 있는 물체의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 표현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함으로써 질량 중심 개념의 물리적 중요성과 활용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강, 3강에서 위치 벡터의 시간 미분을 속도 벡터로 정의하였습니다. 입자계의 질량 rgm이 일정하다면, 즉 입자들이 개로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게 된다면 개의 질량 중심의 속도를 다음 박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의 전체 선운동량은 전체 질량의 질량 중심의 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의 전체 선운동량은 질량이 rgm인 단일 입자가 속도 vcm으로 움직이는 운동량과 같겠습니다. 박스의 식을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 개의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박스의 표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하여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하면 어떠한 입자에 적용하는 힘은 질량이 rgm인 단일 입자가 가속도 acm의 곱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일반적인 차량이 움직여 나갈 때의 구동력은
마찰력에 기인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구동력은 도로가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동량 관점에서 비고립계로 모형할 수 있겠는데요. 도로로부터 자동차에 충격량이 작용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동차의 운동량 변화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주 공간을 움직이는 로켓의 경우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로켓은 운동량에 관해서는 고립계이기 때문에 로켓 추진의 근원은 외력과는 다른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로켓의 작동은 로켓과 분사된 연료로 구성된 고립계에 작용하는 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존할 것입니다. 로켓의 추진은 먼저 이번 강의의 초반부에 설명드린 마찰이 없는 빙판에 서 있는 궁수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궁수가 여러 개의 화살을 수평 방향으로 쏘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발사된 각각의 화살에 대하여 궁수는 반대 방향으로 보상하는 운동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로켓이 빈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질량의 일부가 배기 기체의 형태로 배출될 때 운동량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체가 엔진으로부터 배출될 때 운동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켓은 반대 방향으로 보상하는 운동량을 받게 될 것이고, 로켓은 배기 기체로부터 받는 미는 힘, 즉 추진력의 결과로 가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로켓과 분사기체로 이루어진 개의 질량 중심은 추진 과정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간 t에서 로켓과 연료의 운동량 크기를 라지 MV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V는 지구에 대한 로켓의 속력입니다. 짧은 시간 간격 델타 t초 동안의 로켓은 질량 델타 스몰 m의 연료를 분사하게 될 것이고, 이 시간 간격 후에 로켓의 질량 그리고 속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연료가 로켓에 대하여 속력 V2로 분사되었다면 로켓과 분사 연료계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량에 대한 고립계 모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속력 변화에 대하여 다시 쓴 다음 정리하면 다음 박스와 같은 표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유도 과정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 페이지에서 유도한 식들을 뉴턴의 제2법칙과 연관 지으면 다음 박스에서 표현된 로켓 추진의 기본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의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로켓 속력의 증가는 분사된 기체의 배기 속력 V2에 비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배기 속력은 매우 커야 하겠습니다. 둘째, 로켓 속력은 질량 비율의 로그 값에 비례하여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율이 가능하면 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료를 제외한 로켓 자체의 질량이 가능하면 작아야 하겠고, 로켓은 가능한 한 많은 연료를 실어야함을 의미하겠습니다. 로켓의 추진력은 분사된 배기 기체가 로켓에 작용하는 힘인데, 뉴턴의 제2법칙과 박스의 수식으로부터 추진력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진력은 배기 속력이 클수록 그리고 질량 변화율이 커질수록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인 반면에 운동량은 벡터양입니다. 질량이 같은 두 입자가 같은 속력으로 일직선상에서 서로 접근해오는 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구성 요소들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 개의 운동량은 0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차이점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또는 내부 에너지와 같은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 운동량에는 하나의 형태밖에 없으므로 운동량을 이용하여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이런 변환들을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 m1과 m2인 두 입자가 같은 직선을 따라 처음 속도 v1i와 v2i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두 입자가 정면 충돌한 후 각각 다른 속도 v1f와 2f로 충돌 위치를 벗어나게 될 텐데요. 탄성 충돌에서 개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모두 보존되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표현된 렌치같이 모양이 불규칙한 물체의 무게중심은 먼저 물체 한 점에서 걸어 매달고 다시 다른 점에서 걸어 매달아 봄으로써 구할 수 있겠습니다. 렌치를 먼저 점 A에 걸어 매달아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연직선 AB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연직선은 추가 달린 줄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점 C에 매달아 두 번째 연직선 CD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무게중심은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렌치가 임의의 점으로부터 자유롭게 매달려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연직선은 반드시 무게중심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로 포켓볼을 쳐본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두 개의 공 이상으로 이루어진 개의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며 오늘 학습하신 선 운동량 보존과 입자계의 질량 중심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뉴턴 역학을 통해 학습한 모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선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 도입을 통해 어떻게 고립계 안에 있는 개별 입자의 운동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제5강 선 운동량과 충돌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